안녕하세요. 킵 건축 디자인 대표 백희성입니다. 건축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내세운 주제는 도시 살리기입니다. 이게 도시 살리기가 한 명의 건축가가 과연 실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저도 도시를 어떻게 살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도시가 그렇게 쉽게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축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분들, 그리고 여기 많이 와 계신 젊은 분들, 청년들의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야지만 도시 살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요. 실제로는 저는 도시의 살리기에 대한 해법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건축가로서 도시를 어떻게 살리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하고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5가지 키워드로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축가 입장에서 도시 살리기를 해석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도시의 특성을 찾기, 누구도 카피할 수 없는 그 도시만에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찾는 것. 사람도 똑같습니다. 자기만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고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모두 다 부러워하죠. 그리고 쉽게 카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도 그러한 특성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도시의 특성을 찾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먼저 어필하고 싶고요. 5가지 중에 첫 번째 주제로는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삶이 연속되느냐.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 하실 때 이런 도시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름답지 않나요? 네, 베네치아입니다. 네, 알고 계신 분들 계시네요. 굉장히 아름답죠. 베네치아는 이제 베네치아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고래 모양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저희 입이 보이시나요? 네, 안에 식도도 보이죠. 네, 항문도 보입니다. 농담이었고요. 이 베네치아라는 이 도시가 굉장히 세계적인 관광지죠. 그래서 이 도시는 실제로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껏해야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 섬이 사라지진 않을까, 이러한 이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10년 전에 제가 베네치아 건축대학의 국제 워크숍에 참여했을 때는 이들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베네치아는 살아있는가? 아이러니하죠?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베네치아가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산마르코 광장 같은 데 가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긴 정말 진짜 사람들이 인산인해구나, 정말 활기찬 도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산타 스테파노 광장인데요, 비교적 조금 변두리에 있는 광장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곳곳에 보이죠. 이 사람들은 현지인이 아닙니다. 백팩을 메고 있죠. 관광객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외진 곳으로 광장을 가보면요,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광장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한 1시간에 한두 명씩 할머니들이 돌아다닙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사시냐고요.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베네치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공간이 없습니다. 이 작은 이 광장 안에 많은 집들이 있는데 이 집들의 대부분의 그 거주자들은 노인들입니다. 자, 이 노인들이 한 30년 정도, 많이 살면 30년 정도 사실 거고요. 짧게는 10년, 15년 정도 사실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분들의 집은 어떻게 될까요? 무태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 가족들은 이 베네치아로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치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매각을 합니다. 누구에게 매각을 할까요? 기업이나 거대한 자본가에게 매각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집을 뭘로 바꿀까요? 호텔이나 상점으로 바꿉니다.
다시 말해서 베네치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는 거주자는 사라지고 호텔이나 상점들만 즐비하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비수기 때에 가보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도시는 살아있는 건가요? 아이들이 없는 도시, 청년들이 없는 도시, 청년들이 돌아오지 않는 도시, 이런 도시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30년 안에 이런 도시들은 거의 대부분 본래의 모습을 상실해 갑니다. 이런 도시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과연 이 주제가 비단 베네치아만 갖고 있는 문제일까요? 아니겠죠. 수도권을 제외한 한국의 많은 지방 도시들이 슬로건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슬로건의 주제는 청년들이 돌아오게 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청년들이 정말 돌아오고 싶어 할까요? 강릉, 원주, 대전, 이 단체들은 뭘까요? 청년 단체들입니다. 이미 청년들은 지방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지방에서 살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스타트업하는 젊은 청년들 혹은 지방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의 정보나 인프라를 공유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이미 청년들은 지방에서의 어떤 모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전은 시작되고 있고, 제가 최근까지 지도했었던 디자이너 2명은 광주라는 도시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젊은 청년들이 지방에서 이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고요. 도시가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뭐 자연 환경도 좋고 숲 조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저도 답은 모릅니다. 청년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청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면 그들이 지방에서 사업을 일으킬 거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도 할 거고, 결혼하면 아이가 생기겠죠. 그럼 아이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공간도 필요할 거고, 교육도 발전할 거고, 삶이 순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역사도 쌓이고요. 그런 도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컨텐츠입니다. 이 도시에서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대성공입니다. 그러면 다른 도시에서는 어떻게 하죠? 벤치마킹을 고려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컨텐츠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벤치마킹조차 할 수 없는 것, 복사할 수 없는 컨텐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도시가 벤치마킹 할 수 없는 컨텐츠, 그리고 공짜로 쓸 수 있는 컨텐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역사 컨텐츠입니다. 대답이 좀 진부했나요? 네. 제가 말하는 역사 컨텐츠의 활용은 직설적인 활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인삼이 유명하니까 인삼 조형물을 세워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 도시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이거를 다른 도시에서 카피하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제주도는 다른 도시가 갖고 있지 않은 특성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문득 떠오르는 거는 검은돌의 섬이죠. 이거는 다른 도시에서 흉내낼 수도 없죠. 이 검은돌의 섬을 보기 위해서 해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방문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은유적으로 활용할지, 말로 하는 것보다 사례를 보여드리는 게 훨씬 낫겠죠. 제가 했었던 프로젝트였는데요. 한강 아시죠? 네, 서울에 있는 한강에 만들어 놓은 한강 기억 미술관입니다. 한강에는 역사 컨텐츠, 각 도시마다 역사 컨텐츠가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까지도 실존하고 있는 역사 콘텐츠. 두 번째는 이미 상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역사 콘텐츠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실된 역사 콘텐츠를 어떻게 은유적으로 활용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강이 이렇게 거대하죠. 50년 전에는요 이랬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백사장입니다. 한강에 백사장 있는 건 다 들어보셨죠? 그게 수십 킬로나 되는 건지는 모르셨죠? 수십 킬로나 되는 백사장이 한강에 5개가 넘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도시개발이 백사장으로부터 1km만 뒤에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백사장을 5개나 갖고 있는 최첨단 도시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해마다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한강에서 피서를 보냈겠죠.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도시계획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50년 전에는요 친환경이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런 단어조차 없었고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여기에 이 한강 한가운데다가 과거의 기억들을 은유적으로 되살려줄 수 있는 장치를 한번 제안해 보고자 했습니다. 뭔가 떠 있죠? 저기는 미술관입니다. 정말 한강 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는 한강의 잃어버린 기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한강 기억 미술관입니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배 타고 가야죠. 네, 배 타고 들어가서 약 40분 정도를 저기 안에서 한강의 잃어버린 기억들을 되살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술품도 전시가 되고요. 들어갈 때는요, 배에서 내릴 때는 맨발로 내려야 됩니다. 이제 연상이 되시나요? 이 자리는 예전에 한강에 백사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면 이런 아늑한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50년 전만 해도 여기는 여러분들이 걸어서 올 수 있는 백사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쉽지 않으신가요? 이 아쉬움을 간직하고 다시 돌아가서 지금도 혹시나 사라지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역사나 기억이 없는가 한번 반문해 보면 어떨까요? 라는 주제로 만들어낸 프로젝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라는 콘텐츠를 어떻게 은유적으로 가공할지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교과서나 다름없습니다. 뭐 3.1운동은 언제 일어났다, 그냥 외우는 거죠. 근데 3.1운동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액션들이 있었고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들으면 스토리텔링이 되죠. 저는 역사 콘텐츠를 스토리텔링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생산보다는 절제 도시입니다. 도시가 생산하고 확장돼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반대 개념을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탈리아의 대문호 이탈로 깔비노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도시들이라는 소설책을 예전에 썼습니다. 이 책을 한 30번 넘게 봤는데요. 이 책 안에는 수많은 환상적인 도시들이 있습니다. 실존하는 도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뻥이고요. 하지만 이 사람이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이 도시가 굉장히 저희들의 우리 가슴에 와닿게 하는 중요한 화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한 도시는요, 봉오리가 뾰족한 봉오리 2개가 있는데요, 그 봉오리 사이에 거대한 거미줄들이 서로 얽혀 있는 도시를 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모양일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거미줄처럼 엮여져 있고 그 거미줄이 만나는 부분들은 집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삽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새로 가구를 마련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존의 가구를 버려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 도시는요,
정해진 하중이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 밧줄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새로운 것들을 가져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더 고민하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거꾸로 한번 돌려볼까요? 꼭 언덕 위에 집들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 언덕들 위에 집들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있으면 굉장히 답답하겠죠.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핵심은 절제와 집중입니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오히려 슬럼가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오히려 곳곳이 더 열악해진 것은 아닐까요? 확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도 똑같지 않을까요? 외부로 보여지는 모습보다 안으로 집중했을 때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겠죠. 도시도 똑같습니다. 도시는 물질이 아닙니다. 도시는 생물입니다.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쪽으로 집중하고 절제해서 내부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 도시입니다. 스마트 도시는 다음에 해주신 연사분들께서 다양한 분야를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재료입니다. 어떤 재료냐고요? 재료가 통일된 도시입니다. 제가 사무소가 서울에 있고 하나는 파리에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아시죠? 네. 그리고 파리 모습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리가 어떤 색깔의 도시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파리가 무슨 색깔인가요? 여기 보면은 회색 같지 않나요? 밤에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석양이 넘어가니까요. 정말 회색 도시일까요? 한번 볼까요? 회색 도시 맞죠? 도시 전체가 거의 회색빛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 파리를 꼭 넣습니다. 이 회색 도시를요. 여기서 건축하고 도시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집이죠. 천정, 바닥, 벽으로 둘러싸이는 공간을 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도 건축입니다. 조금 더 확장된 건축이죠. 벽은 건물의 인면이 되고요. 그리고 바닥은 보도블록 차도가 됩니다. 천정은 하늘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에 이쪽 벽은 빨간색, 부엌은 파란색, 그리고 거실은 노란색. 어떨까요? 정신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도시도 똑같습니다. 도시의 건축물들이 재료나 색상이 통일되어야 되는 이유는 도시도 거대한 하나의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계 건축물들의 창의성을 부정하는, 개성이나 창의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료가 통일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파리 말고 다른 도시 한번 볼까요? 프랑스에서 뿌티 프랑스라고 해서 작은 프랑스라고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이 있습니다. 동쪽에 있고요. 그리고 독일의 면에 있습니다. 이름은 스트라스부르크입니다. 이 도시는 무슨 색깔일까요? 파리는 회색이었고 이 도시는 붉은색, 주황색 도시입니다. 여기서 재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재료나 컬러가 통일될 수 있었던 건 어떤 그 왕권이나 이런 왕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시대적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보면은 좀 다른 색깔의 도시 건축물들 보이시죠? 이런 건축물들은 공공 건축물입니다.
성당이거나 아니면은 의회거나 아니면 뭐 집회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유럽 말고 또 다른 데로 한번 가볼까요? 모 광고 회사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드푸르라는 인도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네. 아시네. 파란색입니다. 가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런 도시가 있습니다. 모두가 합의점을 이룬 거죠. 저는 제주도는 검은 돌의 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드시 검은색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가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개의 어떤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합의점을 도출해서 결정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전남 화순에 작은 단지 도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나우입니다. 포플이라는 회사의 식품문화예술단지인데요. 4만 5천 평 부지의 땅에 건축물을 올리고요. 한 15만 평 대지의 땅이 다 밀밭입니다. 4만 5천 평 부지에 있는 건축물은 모두 같은 재료로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재료는 벽돌입니다. 노란색 벽돌부터 빨간색 벽돌까지 약 10가지 종류로 만들어낸 그라데이션 된 도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하세요. 정말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논리적 근거도 있고 사회적 합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걸 다 언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짤막하게 넘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의 색깔을 맞추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시의 살리기에 있어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마지막 정리하면요. 건축가로서 도시 살리기를 위해서 5가지 고민해야 되는 키워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이 연속되는 아이들이 살아있는 도시. 두 번째는 복사할 수 없는 역사 컨텐츠를 운유적으로 활용한 도시. 세 번째는 성장보다는 절제, 집중의 도시. 네 번째는 스마트의 도시. 5번째는 재료가 통일된 도시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